안녕하세요. 와, 애플이 정말 뭐랄까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. 네, 그렇죠.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9to5 맥 기사 두 편을 보니까 아이폰 출시 전략부터 단종된 미니 모델까지 아주 흥미로운 변화 가능성이 보이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특히 그 판매량 정체를 겪고 있는 애플이 뭔가 새로운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 같은데 특히 과거에 좀 실패 사례로 꼽혔던 미니 모델 있잖아요. 네네, 미니. 이걸 다시 끊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와서 이게 정말 흥미롭습니다. 그렇죠. 오늘 이 내용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여러분께서 애플의 앞으로의 방향성 이걸 좀 가늠해 보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. 좋습니다.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? 네, 그럼 첫 번째 기사부터 보면요. 2026년 아이폰 18 라인업부터 출시 전략에 아주 대대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다. 이런 내용이에요. 네, 뭐 최근 몇 년간 판매량이 좀 주춤하니까 뭔가 돌파구가 필요하긴 하겠죠. 그렇죠. 핵심은 그 출시 시기를 분산하겠다는 겁니다. 분산이요? 네. 그러니까 2026년 가을에는 아이폰 18 에어, 18 프로, 18 프로 맥스 같은 좀 고가 모델들,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드디어 애플 최초의 폴더블 아이폰이 나올 수도 있다. 이런 예측이고요. 폴더블 드디어 나오는군요. 네. 그리고 다음 해인 2027년 봄에는 일반 아이폰 18 모델하고 그 보급형 라인업 있잖아요. 아이폰 18e 이걸 출시한다는 거예요. 아, 18E. 그럼 기존의 SE 같은 라인업인가요? 네, 뭐 그럴 가능성이 높죠. SE를 대체하거나 좀 보완하면서 더 저렴한 가격으로 최신 아이폰 경험 일부를 제공하려는 새로운 시도로 보입니다. 잠깐만요. 그럼 봄, 가을로 이렇게 나누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혼란스럽지 않을까요? 뭘 기다려야 할지 좀 애매할 것 같은데.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. 네. 하지만 애플 입장에서는 가을에는 좀 혁신적인 그리고 고가 모델로 기술 리더십을 보여주고 네. 봄에는 좀 더 접근성 높은 모델로 판매량을 확보하려는 뭐 그런 이원화 전략일 수 있어요. 아하. 각 라인업에 대한 주목도도 높이고 판매 기간도 늘리려는 계상이겠죠. 여기서 또 흥미로운 건 이 일반 모델이랑 보급형 모델 제조 테스트 있잖아요. 네. 이걸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건지 인도에서 먼저 진행할 거라는 점입니다. 아, 인도에서요? 이것도 큰 변화네요. 그렇죠. 근데 당장 내년 2025년에 나올 거라는 그 초슬림 아이폰 17 에어 이것도 비슷한 맥락의 시도 같은데 기사를 보면 공급업체들은 좀 회의적인가 봐요. 네, 맞아요. 생산 능력의 한 10% 정도만 할당하고 혹시 실패하면 다른 모델로 바로 전환할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. 와, 10%면 정말 쪼끔이네요. 그렇죠. 그만큼 좀 불확실성이 크다는 뭐 그런 증거겠죠. 그리고 이 계획대로라면 2026년에는 아이폰 17e 모델은 건너뛸 가능성이 높다. 이런 의미도 됩니다. 아, 17위는 안 나올 수도 있겠군요. 알겠습니다. 자, 이런 출시 전략 변화 속에서 두 번째 기사는 정말 의외의 카드를 꺼내 드는데요. 네. 바로 많은 분들이 아쉬워했던 아이폰 미니의 부활 가능성입니다. 이게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? 그 2020년에 12 미니, 2021년에 13 미니 딱 2년 나오고 사라졌잖아요. 네, 맞아요. 당시에는 그 최신 기술을 5.4인치라는 작은 폼팩터에 담은 건 되게 신선했죠. 네, 정말 좋았어요. 근데 결국에는 판매 부진으로 그 아이폰 14 플러스 모델이 그 자리를 대신했고요. 기자 분석은 실패 원인을 딱 가격으로 꼽습니다. 가격이요? 네. 작은 폰을 원하는 수요는 분명히 있었는데 뭐 배터리라던가 몇 가지 좀 아쉬운 점을 감수하면서 699달러를 내기에는 좀 부담스러웠다는 거죠. 아, 차라리 한 100달러 더 주고 화량 크고 배터리 넉넉한 일반 모델을 선택한 사람이 많았다. 이런 분석입니다. 과거에 그 저렴한 가격으로 성공했던 오리지널 SE1은 좀 달랐던 거죠. 그래서 필자는 바로 이 가격 문제, 이걸 해결하면 기회가 있다고 보는 거군요. 네. 새로 등장한 보급형 E 시리즈를 활용하자는 아이디어인데요. 예를 들어서 아이폰 16e가 599달러라면 아이폰 16e 미니 같은 모델을 499달러 아니면 더 낮은 가격에 내놓으면 어떨까 이런 건데요. 499달러? 네. 이 정도 가격이면 그 자간 크기의 단점들이 충분히 상쇄될 수 있다는 주장인데, 설득력이 있을까요? 저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봅니다. 특히 아까 말씀드린 그 출시 분산 전략하고 맞물리면 더 흥미로워지죠. 아, 그렇죠. 만약에 아이폰 18이랑 18E가 2027년 봄에 나온다면 이때 아이폰 18E 미니가 같이 등장하면 어떨까요? 아하.
그 가을에 플래그십들이 막 쏟아져 나올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주목을 받을 수도 있고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다면 성공 가능성이 이전과는 다를 수 있다. 이렇게 보는 거죠. 일리가 있네요. 실제로 과거에 그 애플 스토어 직원의 경험담으로는 미니 판매량이 전체의 한 2~3% 수준, 그 정도밖에 안 돼서 재고 배터리가 방전될 정도였다고 하니까 물론 미확인 정보지만요. 우와, 2~3%면 정말? 네, 그러니까 뭔가 다른 접근이 필요한 건 분명해 보입니다. 물론 아직은 희망 섞인 예측일 뿐이지만 표준 아이폰 화면이 점점 커지는 추세잖아요. 기사에서는 6.3인치까지 언급되던데 네, 점점 커지죠. 이런 상황에서 합리적인 가격의 소형폰, 그 틈새 시장은 분명히 매력적으로 보이긴 합니다. 그리고 당장 작은 폰을 찾는다면 리퍼비시 아이폰 13 미니를 $300 미만으로 구할 수 있다는 팁도 덧붙여 있네요. 네, 그런 팁도 있었죠. 결국 애플이 실제로 이런 과감한 전략 변화를 실행할지는 좀 지켜봐야겠죠. 네. 출시 시기를 분산하는 게 혼란 대신에 판매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, 그리고 가격을 무기로 한 새로운 미니 모델이 이번에는 정말 시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, 정말 궁금해집니다. 그러게요. 여러분께서는 이 두 가지 변화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애플이 과거의 실패를 딛고 더 저렴한 미니를 다시 시도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요?